자, 최은덕 시장님 이 자리에서 만나뵙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이 동두천의 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앙시장에서는 시장님 장을 보시면 뭘 주로 사시나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거리, 즉 뭐 찬거리 이런 걸 사는데요. 저는 주로 안 사고 집사람이 와서 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데 보통 이렇게 무, 뭐 파, 야채 종류를 많이 사요. 야채가 우리가 재래시장이 엄청 싸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먹으러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재래시장, 특히 이 중앙시장 채소가 좋군요. 자, 근데 이 싱싱하고 값도 저렴한 이 시장에 사람들이 그닥 많이 오지 않아요. 상인들이 호소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정책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저 재래시장에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사실 접근성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에 누구나 차로 이동을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무척 부족하죠. 우리 중앙시장이나 이 중앙로 주변에는 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있는데 무료로 했기 때문에 북박의식으로 한 사람이 24시간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3월 1일부터는 우리가 중앙도심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가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즉 2시간은 무료고 2시간 이후에는 유료화 시킴으로써 늘 주차장은 내가 방문할 때 항상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중앙시장 옆에 있는 78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가면 꽉 차 있을 겁니다. 아마 상인이라든가 인근 주택가에서 주차를 장기 주차함으로써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차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저기도 4월 1일부터 유료화 시킴으로써 아마 주차장에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잠정적으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주차 라인을 더 2층으로 더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있는 큰 시장, 큰 시장에도 올해 주차장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재래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한다면 우리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화폐도 좀 유통이 된다면 더 활성이 되겠죠. 그렇죠. 올해 이제 경기도하고 발 맞춰서 하는 건데요. 지역 화폐는 우리가 지역 상권도 있지만 대형 마트가 아닌 소상공인 위주로 그리고 재래시장 위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2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발행이 될 건데 아마 그것이 발행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공무원들이 또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 동구천에 흐르는 현금 흐름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동구천에 사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동두천에 분양 소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동두천이 위축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우려도 있었지만 좀 분양 소식이 있어서 반가운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인구가 줄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거기 아파트가 착공하면서 많은 아파트가 지금 문의되고 있어요. 문의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약 5천에서 7천 세대가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그래서 제가 네. 업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구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구천에 건물을 져서 혹시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구천의 미래 비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도 자기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LH에서는 행복주택도 지고 있고 쌍용 조합주택도 있고 또 회사 이름은 모르지만 많이 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도 이제 개발되고 더 큰 거는 덕정의 GTX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GTX는 역세권이 약 덕정에서 수원까지 약 90km가 되는데 그 사이에 역사는 5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과 역과의 거리는 20km가 되니 적정 정도의 GTX가 들어온다면 동구천은 충분히 GTX의 역세권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동두천이 갈수록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광안 마산간 도로도 그렇고요. 앞으로 접근성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더 좋아지죠. 우리가 일단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우리가 서울권 1시간 이내 권역에 들어가요. 제가 국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는 이거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 밤에 다니다 보면 50분 이내에 동두천 도착합니다. 밤에? 예. 그리고 평상시에도 1시간 이내에 거의 갈 수 있어요. 강남.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좋고 또 포천에서 동두천 거리는 광안 마산간 도로가 개통되면 행복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번 국도 우회도로에 우리가 그 소요 IC하고 교량을 설치하거나 은연 IC에 교량이 설치되면 동두천 시민이 우리가 외곽도로에 나가는데 접근성이 무척 용이해집니다. 즉 동두천은 교통에서 불편하지 않은 도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악취 문제. 네, 악취요. 네, 하신 말씀 많으시죠? 많죠. 동두천에는 한 15년 동안 신시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민원이 악취예요. 그래서 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사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다른 시에는 일자리가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한다면 동두천 시민은 일자리보다 악취 해결이 더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님과 우리 이성호 양주시장님, 우리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협조를 많이 해줘서 우리가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우리가 악취 큰 문제는 은연면에 돈사 9개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사님과 국회의원님, 양주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악취 문제는 올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돈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적극 개입해서 해주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해결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뭔가 이 토지 보상이라도 있을까요? 네, 있죠. 우리가 이제 MOU 체결할 때 악취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기도에서 70%, 양주에서 15%, 동두천에서 15%를 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 개 농가가 폐업을 희망해서 우리가 15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경기도에서 10억, 양주에서 2억 5천, 동두천에서 2억 5천 이렇게 해서 세 개는 이미 확보가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사 농가에서 우리도 폐업을 보상을 바라는 데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4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축산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5개 정도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현재 악취 나던 것을 3분의 2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 여름에는 조금 힘들겠고 내년 여름에는 좀 한결 편안한. 그렇죠. 예. 올 여름부터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좀 땡겨서 올 여름 가기 전에 3개의 농가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서 함으로써 내년에는 악취가 없는 도시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이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환경 문제도 좋고요. 또 일자리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 산단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30만 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만 평은 지금 약간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1월 달에 해결이 됐어요. 농림부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10만 평을 하는 지역은 농지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농지를 좀 줄이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를 다 한다면 농지는 50%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했더니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30만 평을 다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은 농림부가 아니라 국토부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분명히 30만 평 추진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곧 허가가 날 것 같고요.
곁들여서 동구청이 좋은 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날 조사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는데 우리가 어떤 법인업체가 사업을 할 때 미군 부대 주변이나 공여지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법인세 감면 규정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 산업단지에 어느 법인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법인세 일정 부분이 감면되기 때문에 마마 저기 완성이 된다면 많은 기업체가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고 많이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좋은 도시 됐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 그 4차 산업 유치보다는 그래도 제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하셔가지고 지금 의회 여야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네,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 산단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보다 고용 창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이나 뭐 AI 뭐 인공지능 이런 사업을 하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고용 창출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조업 분야 고용 창출 많이 되는 분야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소요동에 있는 산업단지는 지방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기업을 유치하지만 국가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국토부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마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4차 산업보다는 우리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이 되거나 폐수가 나오는 그런 업체는 절대 저도 반대할 것이고 그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그 점은 염려를 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디 공해가 적고 그렇죠. 네, 청소년 일자리가 좀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금세 거의 다 가버렸어요. 네, 시장님. 벌써 임기 1년이 다 돼가는데 네, 시장님의 꿈은 뭘까요? 제 꿈은요. 우리가 중앙도심에 그 시청사를 옮기고 시민 수영장을 짓고 5060 청춘로드를 만들고 보선동에 세계 음식문화거리를 만들고 이것은 어디에서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현재와 똑같은 것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줘야만이 좋고 나쁨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리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제가 생각했던 대로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고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함으로써 상권이 살아나서 동천 시민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제가 꿈이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동두천의 최용덕 시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손님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